이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매력적일까? 나도 당연히 투자를 직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 앞에서 뭐 하겠어? 맨날 그냥 뭐 사야 되지라는 걸 이렇게 하루에 종일 이것만 하잖아.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다시 일 안 한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조정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덜었다고 했잖아요, 포지션을. 아 그치. 미신같이 또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나는 뭐 내는 걸로 언제 생색내나? Always. 아마 항상 그렇지. 사실 뭐 장이 빠질 때가 되게 했었어가지고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확실히 시장에서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 그 과정에서 가격적으로 조정도 오고 시간도 필요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다면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느냐 혹은 폭락이 나올 수 있느냐, 근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성장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제 내려온 거지. 그 과정에서 이제 적정 밸류에이션 다시 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해. 조정이 올 때마다 사고 싶었던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고점에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이럴 때 나 일주일에 삼성전자 한 주씩 모아갈래, 나 일주일에 뭐 LG화학 하나씩 사볼까? 시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다 오히려. 다만 그때 얘기했듯이 한 번에 탁 매수해버리면 또 시장이 또 계속 내리면은 괴리감을 느끼니까 그런 식의 방식이 지금 시기에 굉장히 적절한 것 같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한 3개월짜리 조정이다, 뭐 한 2달짜리 조정이다 라고 계산해보면은 그 구간에서 나는 얼만큼 이렇게 나눠서 매수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지금 시기에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사실 매력적인 기업은 있지.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시 낄 거라고 생각하잖아. 되게 좋은 환경이라는 건 나는 인정해. 성장주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금리는 계속 낮게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성장주가 그러면 견조할 확률이 사실은 높지. 근데 가격적인 구간에서 봤을 때 사실 매력적인 기업이 매력적인 가격까지 갖추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 그렇죠.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누구나 이제 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져도 주가는 항상 견조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매력적일까? 나도 당연히 투자를 직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 앞에서 뭐 하겠어? 맨날 그냥 뭐 사야 되지라는 걸 이렇게 하루에 종일 이것만 하잖아.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다시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지금 많이 떨어지겠는데 일 안 한 거 아니에요? 현대차 광고는 도대체 언제 들어올까? 돈 안 줘도 되니까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가서 한번 찍게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대차를 이제 봤을 때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사실 소비재이면서 이면에는 사이클 산업이잖아. 네. 항상 신차라는 사이클을 타고 주가도 이제 영업이익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사이클을 타는 산업인데, 작년부터 사실 뭐 현대차 그룹이 성장주로 비춰져야 된다라는 막 얘기가 이 물밑단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잖아. 특히나 사실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전기차 판매량인데, 지금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그래도 글로벌에서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까지 판매를 이루어내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현대차의 그 전기차의 포지셔닝이 잘 되었을 때는 이 전기차로서 버는 게 아니라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스바겐이 유럽에서 팔았을 때 벌금으로 낸다고 하는데, 그걸 안 낼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내년 내후년에 갔을 때 어떤 회사들이 과연 남아있을 수 있느냐. 성장주로서 평가받기 너무 좋은 스토리다.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글로벌에 너무 많고 그 점유율을 흩뿌려서 막 이제 쉐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현대차의 전기차 포지셔닝이 벌금을 안 낼 수 있는 수준의 영업이익만 유지하더라도 2025년, 뭐 2030년까지 갔을 때 그 격차는 아주 가속화될 거다. 돈을 버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다. 벌금 안 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내려고. 이제 그게 목적이 지금 되는 거지. 사실은 그건 엄청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는 걸 사람들도 잘 알잖아. 근데 그 이면에는 미국에서 데이터를 봤더니 사람들은 기존 내연기관 차처럼 소모품으로서 그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컴퓨터처럼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에 빠져들 거다라는 내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게 경제적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감가상각이 조금 덜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사실 그러한 니즈가 있다. 구형과 신형 사이에 자동차는 항상 그거 고민이잖아요. 지금 살까 신형 나오면 살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막 이런 게 사실은 차에 다 들어가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락을 걸고 옵션으로 파는 거지. 테슬라가 하듯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살려면은 대략 9,000불에서 뭐 10,000불을 내야 된다라고 하잖아. 네. 근데 그러면 뭐 와서 차량에 설치해주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형태잖아. 근데 그 옵션을 판매하는 형태
상태가 지금 자동차 시장의 수익 구조를 강화시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 그랬을 때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이 많이 사라질 텐데, 왜냐면 전기차라는 건 승자독식 구조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잘 해낸 전기차 업체들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 이 두 개 업체 엄청나게 독점화가 이루어질 거다. 왜냐면 이 두 개는 리콜 이슈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회사들만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포지셔닝이 될 거다라는,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을 봤을 때 이 전기차 시장의 앞으로의 미래는 전기차로 얼마를 팔아서 돈을 번다라는 것보다는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이 환경 규제로 인해서 많은 벌금을 내고 사라질 텐데,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고, 항상 IT 기업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치, IT 기업처럼 되는 거지. 셀란티스라든지 전기차로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전기차 모델들 내더라고. 볼보도 내고 뭐 벤츠 포르쉐 이미 다 냈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기술 격차가 늘어나기 전에 내연기관 업체들이 빨리 따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점유율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테슬라가 그래서 엄청난 밸류를 받는 것처럼 당장 영업이익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현대차가 한 대라도 더 시장에 많이 전기차를 깔아둘수록 앞으로의 포지셔닝에 굉장히 유리하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형식으로 기존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랜저를 파는데 옵션들을 판매할 때 봤더니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그 옵션에 대해서 구매 의지가 엄청 높더라고. 그게 없다 그래서 내가 막 죽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만에 하나 내가 쓸지도 모르니까. 원래 옵션이 그런 거잖아요. 옵션이 계속 그러잖아. 네. 그 넣다 보면 이제 소나타에서 막 제네시스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한 심리를 지금 현대차가 잘 이용하고 있고 비즈니스로 잘 풀고 있는 걸 봤을 때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행보가 난 되게 마음에 든다.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아직은 당연히 낮지만 그런 부분에서만 이제 보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여져서 3번 이렇게 꼬아본 거지. 성장주를 못 사니까 그럼 뭐가 성장주가 될 수 있는 데를 생각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사이클 산업이었던 자동차 산업이 그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겠다. 자동차 기업들의 IT 기업화가 돼가는 과정을 우리는 사실 지켜보고 있고 그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안 봤을 뿐이지 내가 봤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동차 산업이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포인트가 이런 부분일 것 같다. 워낙 현대차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치, 나야 뭐 현대차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이거를 작년에도 말했었고 올해 뭐 상반기에도 몇 번 말했었는데 그게 조금 시장의 동의를 받는 듯 하더니 이 그치. 애플카 이슈가 사라진과 동시에 맞아. 약간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관심이 조금 다 식은 것 그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플카라는 것 때문에 모멘텀이 껴서 주가가 거의 1년치를 다 상승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그 상황이 사실 다 되게 재밌었지. 근데 분명히 그런 순간이 다시 올 거다. 지금 사람들이 관심 안 갖고 성장주에 환호하고 있지만 그런 형태로 다시 주목받게 될 거다. 항상 이럴 때 오히려 이렇게 많은 얘기를 찾아보고 재밌는 내용들을 보는 게 시장이 다시 반등했을 때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고 매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 성장주가 뭐 주목받기 너무 좋은 시점인데 우리는 또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에는 약간 반대하는 또 성향도 있잖아. 이 저항 정신에 기반해서 우리는 다른 성장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산업을 조금 더 앞으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플랫폼이 언제까지 플랫폼이겠어. 뭐 나이키만 봐도 자기네 스토어 열어서 플랫폼에서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충성도 있는 고객들 갖고 있는 회사들은 굳이 플랫폼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유행이 되면 지금 성장주로서 평가받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업종들, 그때는 조정을 많이 받는 시점이 오겠지. 언젠간 이게 그냥 통신주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그치, 통신주도 사실 플랫폼이니까. 초창기에는 통신주가 사실 많은 재벌을 만들었고 그치. 그게 엄청 되게 최신의 사업이었잖아요. 맞아. 지금은 그냥 부닥다리 사업처럼 느껴지고 맞아. 언젠가 카톡, 페이스북 이런 것도 성장성이 그런 끝났을 때는 이제 그렇게 비춰지기 되게 쉽지. 그러면 저는 코로나 너무 심해져서 밖으로 밥도 못 먹으러 가겠네요. 특히나 여기 여의도보다 보니까 코로나 많이 심해서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주말을 쉬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쉬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